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의 유전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전병이란 유전 정보, 유전자,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걸리는 병이다. 유전된다 라고 했죠. 유전병과 다르게 우리 다른 병도 하나 배웠는데 예전에 병원체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 병에 걸리는 원인이 되는 생명체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 그거 감염성 질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감염성, 어떤 병원체가 옮아다니면서 전염시키는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다르게 유전병이라는 하나의 종류에 대해서 또 배운 거예요. 유전병은 옮는 건 아니야. 그런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전 물질에 의해서 유전 물질, DNA가 응축한 거, 염색체 그것들에 의해서 유전 정보에 이상이 생겨서 걸리는 병이다. 다른 말로 돌연변이라고도 한다 했었죠. 그다음 유전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염색체는 큰 덩어리라고 했죠. 우리 눈에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거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이상이 있냐? 염색체 개수의 이상이 있는 거. 사람의 염색체의 핵형 분석 우리 가위로 오려서 해봤죠. 46개 염색체. 오려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여야 하는데 그 46개가 아닌 경우 개수의 이상이 있어서 45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47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으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보인다. 눈에 보인다. 사진으로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상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질병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염색체 구조 이상도 눈에 보여요. 염색체가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일부가 잘려 나가거나 아니면 일부가 더 붙어 있거나 해서 더 길거나 뒤집히거나 하는 것들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염색체 개수는 이상이 없다. 46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결실 일부가 사라지거나 중복 일부가 반복되거나 여기 일부가 뒤집혀서 붙었거나 전좌 상동이 아닌 것들끼리 섞였거나 하는 그런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핵형 분석으로 볼 수 있으며 질병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 염색체의 이상으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염색체 이상이 있나 염색체로 봤을 때는 이상이 안 보이지만 DNA에 아주 자세히 보면 분자 수준에서 염기 서열에 염기에 이상이 생겨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염색체 개수는 46개 정상이에요. 그런데 염기 하나에 이상이 생겨. 염기 이상이 생기면 뭐가 문제인데 그 작은 거 하나에 이상이 생기면 뭐가 문제인데 염기 하나에 이상이 생기면 그 염기 서열 유전자에 의해서 오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아미노산의 순서가 달라지고 배열이 종류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 다르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핵형 분석으로 눈에 안 보여요.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는 이상 없어 보여.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DNA에 그 속에 아주 작은 부분, 아주 미세한 부분, 염기 하나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병에 걸린다. 난 모양 적혈구가 난 모양이야. 예쁜 모양 아니고 꺾여 있는 모양. 그런 도넛 모양, 정상적인 모양 아니고 꺾여 있는 모양. 그 다음 헌팅턴 무도병, 알비노, 페닐케톤요증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보면 142페이지 유전병은 유전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돌연변이라고도 합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이상이 생기면 또는 DNA가 많이 이상이 생기면 염색체 자체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이상이 생겨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질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어요. 염색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와 다음 넘겨서 147페이지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
자, 유전자라는 거는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원래는 T라는 염기가 왔어야 되는 자리에 A라는 염기가 와서 원래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왔어야 되는 자리에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오다 보니 아미노산의 결합, 종류와 순서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원래는 정상 헤모글로빈 단백질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비정상 헤모글로빈 단백질 만들어져서 적혈구의 모양도 바뀐다. 해서 병에 걸린다. 유전자 염기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오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거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음식 만드는 레시피가 달라지면 재료가 바뀌고 재료가 바뀌면 요리, 음식의 내용물, 맛, 종류가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병에 걸릴 수 있다. 자, 봤을 때 염색체에 이상이 생긴 것과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 어떤 게 더 치명적인 질병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색체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는 염색체 하나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가 더 있어. 유전자 이상이 생긴다는 거는 염색체 중에서 일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당연히 염색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더 치명적이겠죠. 왜냐하면 염색체는 엄청나게 긴 DNA가 응축되어 있어서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사람의 형질은요, 약 2에서 3만 가지예요. 3만 가지. 형질. 그런데 그 형질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 형질에 관한 정보가 다 46개의 염색체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염색체에 46개,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에 약 수천 수백 가지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 그런데 그 수천 수백 가지의 정보가 통째로 하나 없거나 아니면 하나 더 있거나 아니면 절반 댕강 잘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절반이 더 붙어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유전 정보에 이상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 염기 하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염색체 전체가 아니라 염색체 중에서도 일부, 우리 대립유전자 표시할 때 상동 염색체의 직선 이렇게 얇은 선으로 표시했었죠. 이보다 더 작은 범위에 이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생명에 엄청난 지장을 일으킬 만큼 그런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놓고요. 그래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먼저 방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난 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자, 아미노산 종류 20가지가 있는데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아미노산 중에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 아미노산이 원래는 일정량 몸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많이 음식을 먹어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그걸 분해해야 돼요. 분해해. 누가 하냐면 효소가 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페닐알라닌만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하는데 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못 만드는 사람은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축적되어 몸에 쌓여요. 그래서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디에 있냐면 염색체의 DNA에 특정 유전 정보에 들어있는 염기 서열 정보에 의해서 효소를 만들거든요. 효소는 뭐야? 단백질이야. 그래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결정돼서 단백질 효소를 만드는데 그 효소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DNA의 염기에 하나의 이상이 생긴 경우예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죠. 이런 경우에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질병 이름이 페닐케톤요증이야. 요증. 오줌. 오줌에 페닐알라닌이 나온다는 거야. 몸에 페닐알라닌이 너무 많다 보니 오줌에 페닐알라닌이 방출되는 거예요. 너무 쌓이다 보니까. 페닐알라닌이 원래는 효소에 의해서 티로신으로 바뀌고요.
티로신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많은 사람은 검정머리, 좀 적은 사람은 갈색머리. 그 다음 멜라닌 색소가 많은 사람은 검정 눈동자. 그 다음 멜라닌 색소가 적은 사람은 갈색 눈동자. 그 다음 멜라닌 색소가 적은 사람은 피부도 더 하얗고 막 이렇게 되는데 페닐알라닌을 티로신으로 만드는 효소가 결핍되면 티로신이 안 만들어져, 멜라닌도 안 만들어져. 해서 백색증에 걸리게 됩니다. 백색증. 그러니까 증상이 페닐알라닌이 많으면 오줌에 나와요. 페닐케톤요증. 그리고 색소를 잃어버려요. 여기 밑에 알비노증도 나오는데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페닐알라닌에 의한 거는 또 따로 알아놓으세요. 자, 그다음 헌팅턴 무도병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인데 우성이에요. 우성인 유전 질병이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걸을 때 춤을 추는 것 같다라고 해서 무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찌됐건 페닐케톤요증,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둘 다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걸리는 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치명적이게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 경우. 원래 사람은 EN은 46인데 EN은 46이 아니고 염색체 개수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경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일단 넘어가서 큰 그림 먼저 그리고 염색체 개수의 이상이 있으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염색체, 여기 하나 더 있네. 3개네. 염색체. 하나, 둘, 셋, 넷, 쭉 세서 총 47개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핵형은 뭘 보는 거니까. 염색체 개수, 구조, 모양을 보는 분석 방법이니까. 염색체 개수 이상이 있는 경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염색체 개수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운 증후군이라는 병,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원래는 상동 염색체 2개여야 되죠. 클라인펠터 증후군, 성염색체가 3개야. 정상이라면 XX 또는 XY 가져야 하는데 XXY 이렇게 3개 가지는 사람.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다음 에드워드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1개야. X염색체만 가지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 사람이 원래 정상 46개 염색체를 가질 때는 상염색체 44개와 성염색체 2개 이렇게 가져야 하는데 21번 염색체가 3개라는 거는 21번 염색체 뭐예요? 상염색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상염색체가 45개야. 성염색체는 정상이에요. 그다음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3개야. 이 사람은 상염색체는 정상이야. 44개. 그런데 성염색체가 3개인데 Y염색체가 있으면 사람은 남자로 태어납니다. X가 아무리 많아도 Y가 있으면 남자예요. 그런 맥락에서 터너 증후군은 44개의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염색체가 X 하나예요. 이 사람은 Y가 없네?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다음 에드워드 증후군 18번 염색체 상염색체죠.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성염색체는 정상이야. 이렇게 염색체 개수의 이상이 있으면 이러한 형질을 가지게 되는 병을 가지게 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생명에 관해서 오른쪽에 145페이지 생명에 관해서 여기 유전 가계도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알고 있지? 생명 여자는 어때? 순종이야. 생명 유전자만 가져요. 그 다음 정상 남자는 정상 유전자 X염색체 가지고 그 다음 생명 남자는 생명 유전자 가지는 남자죠. 자, 보면 G를 볼게요. G는 생명 여자래. 그럼 얘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엄마는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줄 수 있는 게 X의 스몰 r밖에 없다. 생명유전자밖에 없다. 생명유전자 들어있는 X 염색체밖에 없다. 그러면 이 자식들한테 다 X의 스몰 r을 하나씩 주겠죠. 그러면 H를 보세요. H는 여자니까 X 염색체 하나 더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정상인의 라지 R 정상 유전자 가지나 보다. 그 다음 I를 볼게요. I는 생명이래. 생명이야. 남자니까 X 하나 생명 유전자 가지면 나머지 하나는 Y 염색체 가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타난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철수를 보세요. 철수를 봤더니 얘는 남자니까 X 하나 Y 하나 가지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 얘가 가지는 X는 엄마한테 받은 이 생명 유전자를 가지는 X밖에 없는데, 얘가 겉으로 드러나기에 뭐래요? 정상이래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유추하냐면 얘가 X 하나를 엄마한테 받았는데 아빠한테 Y만 받은 게 아니라 X의 정상 유전자도 받았구나.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구나. 여기 X에 정상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얘는 생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염색체 개수에 의한 염색체 개수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어떻게 정상적으로라면 아빠한테는 남자라면 Y를 하나 받고 엄마한테 X 하나 받는데 얘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빠한테 X도 받고 Y도 받은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여기 이제 143페이지로 넘어와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가? 143페이지 보면 선생님이 염색체에 상동 염색체 한번 그려볼게. 자, 상동인 염색체에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가 있어요. 전기에 감수 1분열 전기 얘네들이 접합을 합니다. 접합을 해요. 접합했다가 감수 1분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양쪽으로 분리되어서 상동이 분리되어 들어가죠. 긴 거 하나 분리되고 하나씩. 작은 거 하나 상동 염색체 분리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감수 1분열에. 그 다음 감수 2분열 하고 나면 어떻게 돼? 염색 분체가 하나씩, 염색 분체 하나씩, 작은 것도 하나씩, 한 가닥씩 분리돼서 긴 거, 짧은 거 하나씩 가지는 그러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감수 2분열 하고 나면. 이걸 사람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 EN은 46에서 상동염색체에 분리되어서 감수 1분열 하고 났을 때는 N은 23. 감수 2분열 염색분체 분리돼도 마찬가지로 N은 23 가지는 그런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지겠죠. 이거 우리 계속 반복했던 거 모르겠는 사람은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자, 그래서 정상이라는 것은 N, 사람의 경우 N이 핵상으로 근데 염색체 개수 23개 가지는 그런 정자나 난자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식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먼저 143페이지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정상인 경우라면 상동인 염색체에 분리되어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짧은 것도 분리되어서 들어갔어요. 감수 1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났어. 그런데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왼쪽을 보세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분리되어서 들어가야 돼. 짧은 것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서 다른 세포로 들어가야 돼. 해서 정상적으로 N은 23인 그런 세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가끔씩 어쩌다가 아주 낮은 확률로 감수 2분열에서 어떤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들어갔는데 어떤 한 개의 염색체만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쪼개지기는 하는데 염색 분체가 쪼개지긴 하는데 다른 세포로 들어가지 않고 같은 세포로 두 개가 들어가 버린 거야. 이런 경우는 1번부터 22번 염색체 그리고 성염색체 모두 다 잘 염색 분체가 분리됐는데 한 개만 예를 들어 뭐 3번 염색체 하나만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였다면 X염색체, Y염색체가 감수 1분열에서 제대로 분리가 됐어요. X 하나 들어가고 Y 하나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염색 분체에 분리돼서 X 분리되어서 얘가 정상적으로 상염색체 22개의 X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이 Y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이거 아니네. 미안해. 염색 분체가 제대로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분리가 됐어. 그런데 이 상염색체 하나가 분리가 안 되고 떨어지긴 했지만 같은 세포로 들어간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얘는 어떤 애가 생기냐. 정상인 N은 23, 22개의 X 이렇게 있는 경우에서 22개의 X 하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야? 빨간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이게 N이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있는 그래서 22개의 Y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3번 염색체 하나 더 가지는 그래서 N에다가 하나 더 가지는 그러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번엔 큰 염색체를 XY로 놔볼게요. 자, 빨간 거를 Y라고 놔볼게. 초록색을 X라고 놔볼게요. 자, XY가 분리되어서 들어갔어요. 감수 1분열에 Y와 X가 분리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른 상염색체들도 잘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어요. XY, 상염색체, 작은 염색체. 자, 그리고 Y는 잘 분리가 됐어요. 염색 분체.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22개의 상염색체에 Y염색체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X염색체가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진 X염색체가 얘네들 분리는 됐어. 분리는 됐는데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간 거야. 그런 경우에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정상인 N에다가 성염색체 하나 더 있는 어떤 경우야? 상염색체는 22개인데 X 하나 더 있는 그러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어떤 남자의 정상인 난자의 이런 정상 난자와 수정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합쳐지면 44개의 상염색체에 X염색체가 3개인 이런 경우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트리플 X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간혹 태어나요.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냐? 이번에 방금까지 했던 거는 뭐냐면 감수 2분열에서의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예요. 염색체의 분리가 안 일어난 경우. 자, 다시 비분리라는 거는 원래는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갔어야 하는데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세포로 다 들어가는 경우 그거를 분리가 안 됐다 비분리라고 해요. 이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는 엄청나게 특이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야. 그리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염색체 중에서 한 쌍에서만 보통 한 개의 염색체에서만 일어나고요. 여러 번 일어나지 않고 한 번 일어납니다. 생식세포 만드는 과정에서.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냐면요. 이번에는 그 비분리라는 게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상동인 염색체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잘 분리가 됐어요. 큰 거 하나씩. 그런데 이번에 작은 염색체 한 쌍이 분리가 안 된 거야, 얘네들이. 하나의 세포로 들어갔어요. 여기서의 분리는 그 상동인 염색체가 쪼개지는 것을 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는 것, 그걸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작은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로 들어갔어요.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서 나란히 중기에 줄을 섰네. 감수 1분열에서 지금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원래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죠. 한쪽으로 몰빵된 거예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죠.
그럼 또 감수 2분열에서 또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비분리라는 것 자체는 잘 안 일어나요. 그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생식세포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정교하게 그 과정이 조절되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분리 일어난 감수 1분열이 일어난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번에는 감수 2분열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자, 어떻게 일어나느냐? 긴 거 한 가닥씩 분리되어 들어가죠. 그다음 짧은 거 한 가닥씩 분리되어 들어가죠. 또 작은 거 이쪽 나름대로 한 가닥씩 분리되어 들어가죠. 자, 오른쪽에 하나 모자라는 애도 한 가닥씩 분리되어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보면 이쪽에는 하나의 염색체가 더 온 그쪽에 있는 생식세포에는 정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정상인 경우 어떻다고 했었지?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가지는 N이라고 했죠. N은 23. 그런데 얘는 어떤 경우야?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가지는 거에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 1. N은 23에서 하나 더 있는 N은 24인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똑같죠. 자, 오른쪽에 보면 원래는 긴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해서 N은 23이어야 하는데 얘는 지금 하나가 부족한 상태야. 감수 2분열은 문제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감수 1분열에서 애초에 여기 하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하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해서 원래는 N이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없다. 해서 N에서 하나가 없는 상태. 즉 N은 22인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처음에 상동인 염색체들이 모든 염색체가 다 정상으로 분리되지만 한 쌍에 대해서만 분리가 안 되고 한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보면 정상인 게 없어요. 왜냐면 2분열에서 아무리 잘 염색분체가 분리되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감수 1분열에서 애초부터 상동염색체 분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정상세포가 아닌 거죠. 그 다음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됐어요. 상동염색체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요.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정상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염색체 모자라거나 하나 염색체가 많은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상이 있는 생식세포만 만들어지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는 정상세포도 만들어지고 비분리 일어난 이상 있는 염색체 수 이상 있는 세포도 만들어진다. 라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비분리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1회만 일어난다. 1회만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왜? 비분리 자체가 확률이 엄청 낮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염색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자, 여기 상염색체에 상동염색체, 상염색체가 분리가 잘 됐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성염색체에서 분리가 잘 안 됐어. 예를 들어 이게 X염색체고 이게 Y염색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X와 Y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생식세포에도 X와 Y 모두 가지는 이러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원래는 22개의 상염색체에 X 하나 가지거나
22개의 상염색체에 Y 하나 가지는 그런 정자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자에서 이렇게 XY 2개 다 가지는 그런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어떤 정자가 만들어지느냐? 성염색체가 없어요. 그래서 22개의 상염색체만 가지는 그런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없어. 그러면 이런 정자가 만약에 정상인 난자랑 수정을 한다면 정상 난자에는 상염색체에 22개의 X 염색체 들어있겠죠. 얘랑 수정을 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44개의 상염색체에 X 2개의 Y 하나 가지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런 정상 난자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자가 수정을 하면 44개의 상염색체 정상인데 성염색체는 X 하나, 난자로부터 온 X만 가지는 이런 터너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염색체의 수 이상은 왜 일어나느냐?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비분리되어 분리되지 않아서 분리는 1분열이나 2분열 둘 중에 한 번만 하나의 세포에서만 일어난다. 원래 정상은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 수 23개, N은 23이어야 하고 그래서 N은 23끼리 만나서 수정을 하면 46개 수정란 정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생식세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염색체 이상 중에서 염색체 수 이상 말고 구조 이상도 있다라고 했었죠. 정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일부가 사라져서 결실, 일부가 반복된 거 중복, 뒤집힌 거 역위, 그 다음 3번 염색체, 19번 염색체 상동이 아닌 것들끼리 서로 섞여요. 뒤바뀌어요. 상동이 아닌 것들끼리 뒤바뀌어서 전좌 일어난 경우 염색체의 구조 이상으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 있다. 예시들도 잘 알아놓으세요. 고양이 으름증후군, 묘성증후군 특징. 그리고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돼서 결실이라는 이상으로 5번 염색체 이런 것도 상식으로 좀 알아놓고 중요합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리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염색체 서로 상동이 아닌 애들끼리 전좌되어서 22번 염색체와 9번 염색체가 서로 뒤바뀌어서 섞였어요. 전좌되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총정리해보면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염색체의 수 이상, 구조 이상 있고요. 유전자의 이상, 염기 이상 있는 경우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염색체의 비분리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사실 그 앞에 내용을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잘 공부해 놓은 사람이라면 조금 수월할 수 있어. 자, 먼저 상동 염색체가 있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요. 감수 1분열에서. 그 다음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사람을 기준으로 써보면 2에는 46에서 상동인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감수 1분열에서 분리되니까 상동이 아닌 상태 그리고 염색체 개수 절반으로 가지게 되죠. 감수 1분열. 그 다음 감수 2분열 할 때 뭐가 분리되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요. 감수 2분열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에는 염색 분체에 분리되어 N은 23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죠. 이거를 남자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 이 시점에는 상염색체 44개의 XY 가지고 이때 23개의 염색체라는 거는 상염색체 22개에 하나는 X, 상염색체 22개에 하나는 Y 가진다는 뜻이에요. 염색 분체 분리되면 설명을 먼저 들어야지.
22개의 X 들어있는 생식세포 정자 2개와 그 다음 상염색체 22개와 Y 들어있는 그런 정자 2개가 만들어진다. 여자의 경우는 44개의 XX 가지니까 44개의 X 가지는 생식세포, 22개의 X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죠. 난자. 이렇게. 그런데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 먼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 경우 먼저 따져볼게요. 자, 한쪽으로 상동염색체가 모두 가는 거야. 한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는 해요. 염색 분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서 두 가닥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는 없어요. 염색체 한 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비분리된 염색체가 만약에 상염색체의 비분리라고 한다면 감수 1분열에서 여기에는 지금 2에는 46인 세포가 있었었고 처음에 44개의 상염색체와 남자로 해볼게요. XY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정상이라면 어떻게 돼? N은 23 가져야 하는데 지금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성염색체는 잘 분리가 일어났어요. XY 하나씩. 그런데 여기에 상염색체가 원래 22개 있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23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원래는 2개가 있어야 하는데 21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 분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N은 23 플러스 X 염색 분체 분리되니까 염색체 개수랑 핵상 변화 없다 했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몇인 거야? N은 24. N은 24라는 거는 N 플러스 1인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N은 21 플러스 Y 감수 2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얘는 총 몇 개야? 22개죠. 원래는 N은 23이었어야 되는데 N은 23보다 하나 적은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 되었을 때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성염색체의 비분리라면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라면 여기다 쓰면 괜찮을까? 44개의 XY 가지고 있었어요. 상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니까 22개씩. 이번에는 성염색체야. 성염색체에서 1분열에서 비분리. 일어나면 성염색체가 한쪽으로 간 거야. X와 Y가. 그러면 X, Y 여기로 모이고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22개의 XY 가지는 생식세포 만들어지는 경우와 얘도 마찬가지로 몇이야? N은 24죠. 정상은 23인데 그다음 오른쪽에는 상염색체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성염색체는 없는 그래서 N은 22인 N-1 상태에 원래 정상 N은 23에서 하나 없는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일어난 경우.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감수 1분열에서의 비분리는
모두 다 이상이 있는 염색체 수 이상이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정상과 비교했을 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감수 2분열에서의 비분리 정리할게요.